띵.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고 은정의 핸드폰에 날카로운 결제 알림음이 울려 퍼졌어요. 잠결에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한 은정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죠. 강남의 한 유명 산후조리원 입실 보증금이었어요. 은정은 침대에 걸터 앉아 핸드폰을 쥐고 잠시 멍하니 멈춰 섰어요. 이 카드는 분명 석 달 전 시어머니 정말순에게 건넸던 은정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였죠. 당시 은정은 남편 도윤과 함께 시댁을 방문해 조심스럽게 카드를 내밀었거든요. 어머님, 이거 제가 쓰는 카드 중 하나인데요. 혹시 지내시다가 급하실 때 쓰시라고 가져왔어요.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은정이 내민 카드를 빤히 쳐다봤어요. 어머, 며느리. 이게 정말 다 뭐야? 나보고 이걸 마음대로 쓰라는 거니?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시거나 정말 급한 일 생기면 요긴하게 쓰세요. 도윤이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의 손에 카드를 꼭 쥐어주었죠. 엄마, 은정이가 엄마 생각해서 준비한 거니까 편하게 쓰세요. 나중에 우리한테 갚을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마누라 참 착하죠?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아들보다 낫다, 정말. 고맙다, 얘야. 말수는 입이 귀에 걸릴 듯 환하게 웃으며 카드를 지갑 깊숙한 곳에 소중히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확인차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죠. 어머님, 근데 이 카드로 결제하시면 제 핸드폰으로 바로 알림이 와요. 제 명의라서 확인용으로 오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알림이 온다고? 뭐 알았다. 급할 때만 잠깐 쓰는 건데 무슨 일 있겠니? 그렇게 카드를 넘겨주고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연신 싱글벙글하며 은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여보, 오늘 카드 준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시원하네. 그래도 좀 걱정돼요. 혹시라도 계획 없이 쓰시면 어떡하죠? 에이, 걱정도 팔자네.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데 평생 근검 전략이 몸에 밴 분이야. 정말 급할 때 아니면 100원 한 장 함부로 쓰실 분 아니니까 믿어보자고. 도윤의 호언장담에 은정은 찜찜한 기분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가족 단톡방에 신우이 수연이 임신 소식을 올리면서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가족 여러분, 저 드디어 임신했어요. 예정일은 내년 5월 15일이래요.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말순이 기다렸다는 듯 광속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나, 우리 딸 정말 축하한다. 고생 많았어. 조리원은 걱정 마라. 이 엄마가 최고로 좋은 데로 알아봐 줄게. 엄마 괜찮아요. 조리원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수연아.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너 첫애인데 제일 좋은 곳에서 대접받으며 조리해야지.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몸 관리만 잘해. 은정은 핸드폰 화면 속 대화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평소 저축해둔 돈이 없으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시어머니가 강남의 고급 조리원비를 대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누이의 경사인데 며느리가 초를 칠 순 없어 그저 축하한다는 메시지만 남겼죠.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수연이 진통 끝에 병원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밤 11시가 넘어 예쁜 딸을 낳았다는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왔고 온 가족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죠. 은정도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에 그 문제에 350만 원 결제 문자가 날아온 거예요. 산후조리원 입실 보증금 350만 원 결제. 은정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님이 결국 내 카드로 신우이 조리원비를 결제하신 거야?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침대 옆에서 기지개를 켜던 도윤이 은정의 굳은 얼굴을 보고 의아한 듯 물었어요. 여보, 아침부터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어디 아파?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기 낳았다는 소식 다시 보느라 그랬어요. 은정은 차마 남편에게 바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덮어버렸어요. 출산 직후라 경황이 없으셨겠지. 나중에라도 말씀하시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주방으로 나가 커피를 내리는 은정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기로 변해버렸어요. 보증금만 350만 원이면 남은 잔금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은 좋게 넘을 텐데. 설마 그것까지 전부 내 카드로 긁으시려는 걸까? 불안한 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은정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도윤에게 커피잔을 건넸어요. 점심시간 내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을 고민했죠. 지금 전화해서 돈 얘기 꺼내면 내가 너무 속 좁은 며느리처럼 보일 거야. 신우이는 이제 막 애 낳고 고생 중인데 조금만 더 참아보자. 저녁 무렵 신우이 수연이 화려한 조리원 내부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특급 호텔 스위트룸 뺨치는 시설을 본 말수는 신이 나서 답장을 보냈죠. 우와, 우리 딸 방 정말 좋다. 거기서 푹 쉬면서 공주 대접 받아라. 엄마가 최고로 좋은 데 골랐지? 엄마, 여기 진짜 비싼 곳인데. 다시 한번 고마워요. 덕분에 푹 쉴 수 있겠어요. 은정은 화면 너머로 오가는 두 모녀의 대화를 보며 씁쓸한 입맛을 다셨어요. 그 비용이 자신의 통장에서 나갈 돈이라는 걸 신우이는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밤 9시 거실에서 TV를 보던 도윤이 툭 한마디 던졌어요. 여보, 수연이 조리원 진짜 좋아 보이더라. 근데 그 비용 말이야. 정말 우리 엄마가 다 내시는 거 맞나? 은정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단톡방에서 계속 본인이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소에 모아두신 쌈짓돈이 좀 있으신가 봐요. 엄마가? 이상하네. 저번에 보일러 고칠 때도 돈 없다고 나한테 30만 원 빌려가셨는데 갑자기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셨을까?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수롭지 않게 다시 리모컨을 돌렸어요. 은정은 밥 한 숟가락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칠하게 느껴졌죠.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먼저 미안하다고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점심시간에 친한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언니, 시어머니가 제 개인 카드로 신우이 조리원비를 긁으셨어요. 보증금만 350만 원이요. 선배는 먹던 국물을 뿜을 뻔하며 눈을 부릅떴어요. 뭐? 350? 야, 너한테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긁었다고? 그게 말이 되니? 출산 당일 아침에 갑자기 알림이 오더라고요. 아마 급하셔서 그랬겠죠. 신우이가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바로 이동해야 하니까요. 급하긴 뭐가 급해. 그 정도 큰 돈이면 전화 한 통 하는 게 예의지. 너 그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잔금까지 다 네 카드로 낼걸? 에이, 설마요. 보증금만 임시로 내신 거겠죠. 설마 며느리 카드로 신우이 조리원 풀코스를 쏘시겠어요? 은정은 억지로 웃으며 변명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 속 결제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350만 원. 평범한 직장인인 은정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집에 도착하니 도윤이 이미 와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여는 은정을 보며 환하게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더더욱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여보,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수연이 조리원 밥이 그렇게 잘 나온대. 엄마가 아주 뿌듯해 하시더라고. 그래요? 어머님이 정말 고모를 많이 아끼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자기 딸 고생 안 시키려고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몰라. 나중에 우리도 엄마한테 효도 더 잘해야겠다. 도윤의 무구한 표정을 보며 은정은 결국 삼키려던 말을 다시 가슴 깊은 곳으로 눌러 담았어요. 출산이라는 경사스러운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이해하자. 출산이니까 그럴 수 있다. 어머님도 나중에 갚아주실 거다. 하지만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 넘기기로 한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은정은 이때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가슴 위에 무거운 돌덩이는 사라지지 않은 채 불안의 밤이 깊어만 갔어요. 은정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핸드폰 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를 보자마자 며칠 전 결제된 350만 원이 떠올라 심장이 두근거렸죠. 은정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퇴근하는 길이에요. 오냐, 며느리니? 나 지금 수연이 조리원 갔다가 나오는 길이다. 야, 여기 정말 대단하더라.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들뜨고 상기되어 있었어요. 시설이 많이 좋은가 봐요. 좋은 정도가 아니야. VIP 병실로 예약했는데 방이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만 하더라고. 거실이랑 침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남편이 같이 자고 가기에도 아주 딱이야. 그렇게나 넓어요? VIP실이라 확실히 다르긴 하겠네요. 은정은 씁쓸한 기분을 누르며 대답을 이어갔어요. 말수는 자랑을 멈추지 않고 더욱 신나서 설명을 쏟아냈죠. 게다가 간호사가 1대1로 전담해서 붙는다잖니. 24시간 내내 수연이 곁에서 케어해 주니까 우리 딸은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푹 쉬기만 하면 돼. 애기도 밤에는 신생아실에서 다 봐주고 말이야. 전담 간호사까지요? 고모는 정말 편하게 조리하겠어요. 당연하지. 돈이 얼만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식단도 말이다. 호텔 주방장이 직접 만든대. 한식, 양식, 중식 중에서 그날그날 먹고 싶은 걸로 고르기만 하면 된다더라. 요즘은 조리원도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자기 딸을 최고급으로 대접한다는 자부심이 가득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난 은정은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죠. 머릿속에는 VIP 병실, 전담 간호, 호텔 식단이라는 단어들이 맴돌았고 문득 7년 전 자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은정이 둘째를 낳고 병실에 누워있을 때였죠. 당시 말수는 문병을 와서 은정의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조리원 얘기부터 꺼냈었거든요. 며느리, 너 정말 조리원 갈 거니? 네, 어머님. 둘째라 몸 회복도 더디고 해서 2주 정도 예약하려고요. 2주? 아니, 무슨 조리원을 그렇게 오래 가? 돈 아까운 줄 몰라? 말수는 마치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어요. 그래도 둘째 낳고 제대로 몸조리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한다고들 해서요. 큰애도 있고 하니 집에서는 쉬기 힘들 것 같아서요. 조리원은 사치야, 사치. 옛날에는 다 집에서 애 낳고 바로 밭일도 하러 나갔어. 큰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집으로 들어와라. 그 돈이면 애들 분유값이 몇 달치인데 낭비를 하니. 결국 은정은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2주 가려던 계획을 접고 일주일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그것도 아주 좁고 허름한 2인실이었고 VIP 병실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었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 은정의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그땐 조리원이 사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딸한테는 호텔 스위트룸급 조리원을 직접 골라주시는구나.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지만 은정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반갑게 일어났어요. 여보 왔어? 오늘 고생 많았지? 얼른 씻고 저녁 먹자. 네, 그래요.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고모 조리원 다녀오셨대요. 식탁에 마주 앉은 은정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반찬을 집어먹으며 대충 대답했죠. 아, 그래. 엄마가 좋아하시겠네. 손녀 보러 가셔서 신나셨나 봐. VIP 병실이라는데 시설이 엄청나대요. 거실에 전담 간호사까지 붙는 최고급 조리원이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VIP? 와, 대단하네. 그럼 비용이 꽤 비싸겠는걸? 그러게요. 여보, 혹시 기억나요? 나 둘째 낳았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은정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갸우뚱하며 은정을 쳐다봤죠. 응?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조리원은 사치라고 돈 낭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2주 가려던 거 일주일로 줄이고 2인실에서 눈치 보며 조리하다 나왔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아, 맞다. 그때 엄마가 좀 완강하시긴 했지. 집에서 조리하는 게 최고라고 그러셨던 것 같네. 남편은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뿐이었어요. 은정은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고모는 VIP실에서 2주 동안 지낸대요. 어머님이 직접 상담받고 최고 좋은 방으로 골라주셨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사치라던 조리원이 딸한테는 필수가 된 게요. 여보, 그게 왜 이상해? 그냥 수연이가 거기를 가고 싶어 했나 보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고모가 원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정하신 거예요. 같은 집안 며느리랑 딸인데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른 거냐고요.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도윤도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얼굴을 붉혔어요. 은정아, 너 정말 왜 이래? 겨우 조리원 방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들볶아야겠어? 예민한 게 아니라 부당한 거라고요. 저 둘째 낳았을 때 미역국에 흰밥만 먹으며 일주일 만에 쫓겨나듯 나왔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저한테는 사치라던 그 조리원을 고모한테는 당연하다는 듯 베푸시는 거냐고요. 수연이는 엄마 딸이잖아. 엄마가 자기 딸 고생 안 시키고 싶어서 좋은 데 보내준 게 그렇게 꼴 보기가 싫어. 딸이니까 되고 며느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집안 식구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은정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도윤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고개를 돌려버렸죠. 이미 7년이나 지난 일이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지나간 일을 왜 이제 와서 꺼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제발 좀 적당히 해. 도윤의 차가운 반응에 은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정은 억지로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죠.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동료와 마주 앉은 은정은 어제의 울분을 조금이나마 털어놓았어요. 언니, 신우이 조리원이 보증금만 350이래요. VIP 병실에 식사는 호텔식으로 나온다는데 저 때랑 너무 비교돼서 잠이 안 와요. 세상에 보증금만 그 정도면 총 금액은 1,000만 원 가뿐히 넘겠는데? 그런데 너는 그때 어디 있었어?
전 2인실에서 일주일 있었어요. 며느리는 돈 아깝다고 집에서 애보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야, 그건 진짜 차별이다. 시어머니 맞니? 딸이랑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다르게 대접하는 건 너무 속 보인다. 말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 돼요. 남편은 7년 전 일인데 왜 뒷북치냐고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지나간 일이긴 뭐가 지나가. 그게 다 마음에 상처로 남는 건데. 너 정말 그 카드 그냥 놔둘 거야? 시어머니가 네 카드로 그 비싼 조리원비를 다 낼 텐데. 아직은 출산 분위기라 제가 먼저 돈 얘기 꺼내기가 좀 그래요. 일단 지켜보려고요. 퇴근길에 확인한 단톡방에는 수연이 올린 저녁 식단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금가루라도 뿌린 듯 화려한 한우 스테이크와 전복죽 사진 아래로 말순의 하트 섞인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 공주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기운 차려라. 엄마가 돈 아끼지 말고 푹 쉬라고 했지? 한우 스테이크와 전복죽.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그어놓은 딸과 며느리의 잔인한 경계선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여전히 도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에서 수연의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여보, 수연이 밤 나오는 거 봤어? 진짜 호텔 뷔페가 따로 없더라. 엄마가 정말 큰맘 먹고 거액 쓰신 모양이야. 그러네요. 정말 대단한 정성이시네요.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지만 은정은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 싸워봤자 나만 나쁜 사람이 될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알고도 넘기기로 했던 은정의 인내심은 조금씩 한계를 향해 치닫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은정은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신우이의 산후조리원을 가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려는데 마침 로비에서 시어머니를 딱 마주치고 말았죠. 어머, 며느리. 너도 지금 오는 거니? 어쩜 이렇게 시간이 딱 맞니?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고모 얼굴 좀 보려고요. 그래, 같이 가자. 아까 수연이한테 물어보니까 방에서 쉬고 있다더라.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말수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연신 머리를 매만졌어요. 은정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어색한 공기를 견뎌냈죠. 수연의 방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수연이 밝은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엄마, 언니, 어서 오세요. 마침 심심했는데 잘 오셨어요. 우리 딸, 몸은 좀 어떠니? 조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모양이다. 얼굴이 벌써 폈어. 말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며 휘황찬란한 인테리어를 훑어보았죠.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탁 트인 전망, 그리고 넓은 거실 소파까지 갖춘 VIP실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었어요. 와, 여기 정말 대단하다. 그쵸? 저도 처음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있다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엄마 덕분에 이런 호강도 다 해보네요. 킹사이즈 침대 옆에 놓인 아기 침대조차 명품 브랜드 제품인 걸 보니 은정은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조리원이 정말 좋네요. 시설이 이 정도면 회복도 금방 되겠어요. 그때 누군가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조리원 직원이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죠. 산모님 실례합니다. 오늘 잔금 결제랑 관련해서 잠시 상담 가능하실까요? 엄마, 조리원비 정산해야 하나 봐요. 직원은 태블릿 화면을 띄워 말순과 수연 앞에 내밀었어요. 은정도 옆에서 슬쩍 화면을 훔쳐보았죠. 저희 VIP 1인실 2주 이용료 총액 안내해 드립니다. 식단 옵션이랑 전담 마사지 포함해서 이번 잔금 결제 금액은 950만 원입니다.
950만 원이라니 웬만한 직장인 몇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액수였어요. 그런데 말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었어요. 카드로 할게요. 일시불로 긁어주세요. 말순이 지갑에서 꺼내든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디자인의 카드였어요. 바로 은정의 명의로 된 그 신용카드였죠. 은정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찻잔만 꽉 쥐었어요. 잠시 후 기계적인 영수증 출력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 이제 돈 걱정 말고 푹 쉬기만 하면 돼. 알았지? 말수는 카드를 다시 자신의 지갑 속으로 태연하게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큰 돈을 어떻게 해? 제가 나중에 효도 많이 할게요. 효도는 무슨? 내 딸 귀한 손주 낳느라 고생했는데 엄마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니? 당연한 거다. 은정은 타들어가는 속을 진정시키려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물조차 넘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보증금 350만 원에 잔금 950만 원, 도합 1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맴돌았죠. 1시간 후 조리원을 나선 말순과 은정은 건물 입구에 섰어요. 며느리, 우리 택시 같이 타고 갈까?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아니요, 어머님. 저는 볼 일이 좀 있어서 지하철 타고 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그럼 그러려무나. 오늘 수연이 얼굴 보러 와줘서 고맙다. 은정은 도망치듯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플랫폼에 서서 멍하니 전광판만 바라봤어요. 1300만 원. 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야근을 견디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참아가며 살아왔는지 떠오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어머님께 당장 전화해서 따져야 할까? 아니면 도윤 씨한테 말해서 해결해 달라고 할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도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왔어? 수연이 조리원 좋지? 엄마가 아주 극찬을 하시더라고. 네, 정말 좋더라고요. 시설이 호텔급이에요. 근데 여보, 오늘 조리원비 결제하는 거 봤어요. 아, 그래? 얼마 나왔대? 엄마가 통 크게 쏘신다고 하셨잖아. 잔금만 950만 원이에요. 저번에 냈던 보증금 350만 원까지 합치면 1300만 원이 넘어요. 뭐? 1300? 아니, 무슨 조리원이 금칠이라도 했대? 그렇게나 비싸? 도윤은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1300만 원 어머님이 제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제가 급할 때 쓰시라고 드린 그 카드로요. 순간 집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도윤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리고 소파에 다시 털썩 주저앉았죠. 엄마가 정말 상의 한마디도 없이 당신 카드를 긁으셨다고? 아까 당신이랑 같이 있었잖아. 네, 제 옆에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카드를 내미시더라고요. 고모 앞이라 제가 거기서 차마 내 카드라고 말도 못했어요. 이건 좀 심하시네. 아무리 그래도 1000만 원 넘는 돈을 어떻게 해. 안 되겠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응, 아들. 엄마, 방금 은정이한테 들었어요. 오늘 수연이 조리원비 결제하셨다면서요? 그랬지. 아주 시원하게 긁고 왔다. 우리 수연이 감동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좋더라. 근데 엄마, 그거 은정이 카드로 하신 거 맞아요? 그거 은정이가 급할 때만 쓰라고 준 개인 카드잖아요. 그래, 그 생활비 카드 썼다. 왜? 너 지금 나한테 그 돈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 엄마, 생활비 수준이 아니잖아요. 13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미리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야죠. 미리 물어보면 뭐가 달라지니? 어차피 내 딸, 네 동생이 조리해야 하는 건 똑같은데. 너 지금 네 엄마를 파렴치한 취급하는 거냐? 파렴치한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죠. 어떻게 며느리 카드로 시누이 조리원비를 생색내며 내실 수가 있어요? 너 정말 실망이다, 도윤아. 내가 뭐 내 배 채우려고 그 돈 썼니? 다 손주 녀석이랑 네 동생 위해서 한 일이지. 며느리가 옆에서 보고도 아무 말 안 하길래 당연히 동의한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뒤에서 아들 시켜 따지는 거니? 은정이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내역 보고 놀라서 전화한 거라고요. 됐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아니?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다 갚아주려고 했어. 그런데 아들놈이 전화해서 1300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다. 말수는 울먹이는 소리를 내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여보, 미안해. 엄마가 저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 일단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제 잘못이에요. 제가 카드를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화나신 거 보니까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엄마가 억지를 쓰시는 거지. 근데 이미 결제된 거 어쩌겠어. 일단 이번 달은 우리가 어떻게든 메꿔보자. 수연이 조리원비니까 좋은 일 했다고 치고.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텔레비전을 켰어요. 은정은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들이켰어요.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남편은 좋은 일 했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은정의 피땀 어린 세월이 녹아 있었어요. 은정은 저녁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어요. 자신이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영영 회복 불가능이 될 테고 남편과의 사이도 틀어질 게 뻔했거든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은정은 생각했어요. 나는 또 참아야 하는구나. 며느리니까 출산이라는 경사스러운 일이니까 내가 입 닫고 손해보는 게 평화인 거구나. 사흘 후 월요일 저녁 온 집안의 정막이 감도는 가운데 은정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불빛이 은정의 파리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번 달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은정은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를 두드리며 총액을 확인했죠. 결국 1300만 원이네. 내 한 달 월급을 3번이나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인데. 깊은 한숨이 서재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은정은 문득 생각이 난 듯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계부 하나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7년 전 은정이 둘째를 낳았을 때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산후조리원 2인실 일주일 이용료 150만 원, 산후용품 구입비 30만 원, 총액 180만 원. 은정은 7년 전에 180만 원과 오늘날의 1300만 원이라는 두 숫자를 나란히 적어놓고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7배나 차이가 나네.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야. 그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도윤이 은정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거기서 뭐해? 서류 정리 다 안 끝났어? 빨리 나와서 나랑 예능이나 보자. 거의 다 됐어요. 금방 나갈게요. 은정은 급하게 노트를 서랍 속에 집어넣고 마음을 추스르며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도윤의 옆모습을 보니 괜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무슨 정리를 그렇게 공들여서 해? 회사 일이야? 아니요. 그냥 이번 달 카드 내역 좀 확인했어요. 카드? 왜 또 뭐 이상한 거라도 떴어? 그냥 확인만 한 거예요. 어머님이 쓰신 금액이 워낙 크니까
마음의 준비 좀 하려고요. 그래, 뭐,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셔서 쓰신 거겠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가 조금 더 아껴 쓰면 되지. 1,300만 원과 180만 원. 그 극명한 차이가 은정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괴롭혔죠. 다음 날 점심시간, 은정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단짝 동료와 마주 앉았어요. 은정의 헬쑥한 안색을 살피던 동료가 걱정스러운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은정 씨, 어디 아파?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래요. 잠 설친 얼굴이 아닌데? 혹시 그 신우이 조리원비 때문에 그래? 동료의 예리한 질문에 은정은 결국 참았던 울분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언니, 결국 잔금까지 다 제 카드로 결제됐어요. 보증금 합치니까 1,300만 원이더라고요. 뭐? 1,300? 야, 너 미쳤니?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시어머니가 제정신이시래? 제가 거기서 대놓고 내 카드라고 뺏어올 수가 없었어요. 출산 직후라 어머님도 경황이 없으셔서 제 카드를 쓰신 거겠죠. 경황이 없긴. 그건 명백한 도둑질이나 다름없어. 말해봤자 저만 나쁜 며느리 될 것 같아서 참았는데 자꾸 7년 전 제 조리원 시절이 생각나서 미치겠어요. 결국 그날 저녁 은정은 참다 못해 시어머니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저 은정이에요.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오냐, 며느리니? 웬일로 전화를 다 하고. 나 지금 수연이네 조리원 챙겨줄 거 정리하고 있다.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결제된 조리원비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금액이 1,3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순간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면 뭐 어쨌다는 거니?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2인실로 했어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뭐? 2인실? 지금 우리 귀한 딸더러 그 좁아터진 2인실에서 남 눈치 보며 몸조리 하라는 거니? 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머님, 저 때는 어머님이 조리원은 사치라고 하셔서 저도 2인실에서 일주일만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아, 너 지금 그거 가지고 나한테 따지는 거니?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너는 둘째였고 우리 수연이는 첫째잖아. 상황이 다른데 왜 자꾸 옛날 일을 들먹여? 상황이 뭐가 다른데요? 저도 어머님 며느리인데 왜 저한테는 사치라던 게 딸한테는 당연한 권리가 되는 건데요? 그거야 수연이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딸이니까 그렇지. 딸이랑 며느리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니? 너 정말 실망이다, 은정아. 말순의 입에서 나온 내 딸이니까라는 말은 은정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딸이라서요? 그럼 저는요? 저는 이 집안 식구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차별하실 수가 있어요? 차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언제 너를 굶겼니? 때렸니? 그냥 돈 좀 쓴 거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꼬락서니 좀 봐라. 너 정말 돈독 올랐니? 돈독이 아니라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카드로 제 동의도 없이 1,300만 원을 긁으셨으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씀은 하셔야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아주 죄인이다. 나중에 형편되면 갚아주면 될 거 아냐.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그렇게 아깝니까? 가족이면 공평해야죠. 왜 저만 항상 참고 이해해야 하는데요? 너 정말 예민하다, 예민해. 성격 다 버렸구나. 내가 무서워서 너랑 말을 섞겠니? 끊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어요. 은정은 핸드폰을 꽉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그때 안방에서 나온 도윤이 당황하며 은정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님이 고모는 딸이라서 VIP실 해주는 게 당연하대요. 저는 며느리니까 조리원이 사치였던 거래요. 은정은 오열하며 도윤의 가슴을 쳤어요. 도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은정을 달래려 애썼죠. 엄마가 화가 나셔서 실언하신 거겠지. 내가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서 잘 말해볼게. 일단 진정해, 여보. 하지 마세요. 전화해봤자 또 제 탓만 하실 거예요. 제가 돈 아까워하는 나쁜 며느리라고 욕만 하실 거라고요. 은정은 도윤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는 은정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마디만 맴돌았죠. 내 딸이니까. 그 잔인한 말 한마디가 은정이 쌓아온 시댁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단칼에 베어버렸어요. 같은 날 밤 10시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조리원 VIP 병실에서 수연은 푹신한 침대에 기대어 남편 태호와 통화 중이었어요. 방 안에는 최고급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수연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죠. 여보, 오늘 우리 엄마 다녀가셨어. 애기 선물도 한 보따리 사오셨더라. 그래, 장모님 고생하셨네. 몸은 좀 어때? 조리는 잘 되고 있어? 남편 태호의 다정한 목소리에 수연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연하지. 시설이 이렇게 좋은데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겠어? 아, 그리고 여보. 오늘 조리원비 정산했는데 우리 엄마가 전부 다 내주셨어. 한 푼도 남김없이 말이야. 전부 다? 와, 장모님이 정말 큰 결정하셨네. 비용이 꽤 나왔을 텐데 얼마나 들었어? 이것저것 옵션 다 합치니까 1,3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 엄마가 딸 첫 출산이라고 아주 통 크게 쏘셨지 뭐야. 수연은 1,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 태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려왔죠. 1,300? 조리원비가 그렇게나 많이 나온다고? 장모님이 정말 그 큰 돈을 다 내주셨어? 엄마가 나 위해서 평생 모은 쌈짓돈 다 푸신 거래. 정말 감동이지?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 사실 그 돈이 올케인 은정의 카드에서 나갔다는 사실은 쏙 빼놓은 채 수연은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태호는 연신 감탄하며 장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맞장구 쳤죠. 하지만 수연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여보,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당신도 좀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이야? 나도 장모님께 잘할게. 아니, 그런 말 말고. 우리 엄마가 1,300만 원이나 쓰셨는데 당신네 부모님은 조용하신 게 좀 이상하잖아. 사돈댁에서 이렇게 큰 돈을 쓰셨으면 그쪽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는 차려야지. 예의라니? 설마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오라는 거야? 태호의 당황한 목소리에도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하게 쏘아붙였어요. 출산 축하금 말이야. 우리 엄마는 딸 위해서 1,300만 원이나 쾌척하셨는데 시부모님은 손주 보러 오셔서 빈손으로 오실 거야? 이건 자존심 문제라고. 하지만 여보, 우리 부모님 형편 뻔히 알잖아. 장모님처럼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내놓으실 여유가 없으셔. 형편이 안 되면 빚이라도 내서 성의를 보여야지. 손주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당신이 가서 잘 말씀드려. 우리 엄마가 이만큼 하셨으니 그쪽에서도 절반은 보태야 한다고. 태호는 곤혹스러운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수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다음 날 오후 태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본가를 방문했죠. 어머,
우리 아들 왔니? 수연이는 조리원에서 잘 지내고 있고 태호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태호의 얼굴은 먹구름이 낀 듯 어두웠어요. 네, 엄마. 근데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수연이 조리원비가 이번에 1,300만 원이 나왔거든요. 뭐? 1,300? 아니, 무슨 조리원이 그렇게나 비싸냐? 서울 집값보다 무섭네. 방에서 나오던 태호의 아버지도 깜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VIP실이라 그렇대요. 근데 장모님이 그 돈을 전부 다 내주셨대요. 딸 고생시킨다고 직접 결제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세상에 사부인께서 그렇게 큰 돈을? 정말 대단하시네. 우리가 면목이 없어서 어쩌니. 그래서 말인데요, 부모님. 장모님이 저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수연이가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더라고요. 출산 축하금으로 절반 정도는 보태주셨으면 해서요. 절반? 그럼 650만 원을 달라는 거냐?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리며 태호를 빤히 쳐다봤어요.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장모님이 1,300을 쓰셨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 면이 서지 않을까 싶어서요. 태호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에 65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우리가 무슨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노후 자금 조금 있는 게 전부인데.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타일렀지만 태호는 수연의 압박을 떠올리며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딸 위해서 평생 모은 돈 다 내놓으셨다는데 부모님은 손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저 정말 수연이 볼 면목이 없어요. 이 녀석 보게 사부인이 돈이 많아서 쓰신 걸 왜 우리한테 와서 따져? 우리도 나름대로 정성을 보이려 했다만 650은 무리다. 결국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어머니가 쌈짓돈을 털어 200만 원을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태호는 실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일단 알겠다며 부모님 집을 나왔죠. 차에 타자마자 수연에게 전화해 상황을 보고했어요. 여보, 부모님 만나 뵀는데 200만 원이 한계래. 더 이상은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뭐? 200만 원? 지금 장난해? 우리 엄마가 1,300을 썼는데 고작 200을 내놓겠다고? 그게 손주 낳은 집에 할 소리야? 수연의 목소리는 조리원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여보, 부모님도 정말 어렵게 마련하신 거야.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어렵게는 무슨, 그냥 주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잖아. 당신 부모님한테 다시 가서 말해. 최소한 500은 가져오라고. 안 그러면 나 퇴원하고 시댁 근처에도 안 갈 거고 애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전해. 수연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태호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앞만 바라봤죠. 장모님이 정말 그 큰 돈을 일시불로 낼 만큼 재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만 당장 눈앞의 수연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였어요. 그날 저녁 태호는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였어요. 야, 너네 장모님 진짜 대단하시더라. 조리원비 1,300을 한 방에 긁으셨다며? 친구의 말에 태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도 마라. 장모님은 그렇게 쏘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고작 200만 원 주신다고 해서 수연이가 난리가 났어. 나보고 다시 가서 500만 원 받아오래. 1,300대 500이면 그래도 장모님이 훨씬 많이 하신 거긴 한데 수연 씨가 좀 너무하네. 근데 장모님이 그렇게 돈이 많으셨어? 그러게. 나도 몰랐는데 딸 위해서 쌈짓돈 쓰셨나 봐. 암튼 우리 부모님만 무능한 사람 돼서 아주 미치겠다. 태호의 신세 한탄은 친구들의 입을 타고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수연의 거짓말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병실에 누워 시댁에서 더 뜯어낼 궁리를 하며 만족스럽게 웃었죠. 언니 카드로 낸 건 아무도 모르니까. 엄마가 낸 걸로 포장해서 시댁기 좀 죽여놓고 돈도 챙기고 일석이조지 뭐. 하지만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기 마련이었죠. 그 시각 태호의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사부인이 평소에 그렇게 여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속해서 의심스러웠거든요. 여보,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사부인이 무슨 돈으로 1,300을 한꺼번에 내. 우리 몰래 대출이라도 받으신 건지 걱정되는데 내가 내일 직접 전화해서 여쭤봐야겠다. 에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쩌려고 그래요? 의심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만약 무리하신 거면 우리가 조금 더 보태드려야 할 것 아냐. 태호 아버지의 결단 섞인 말과 함께 수연이 쳐놓은 촘촘한 거짓말의 그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 목요일 저녁 도윤은 무거운 머리를 식히며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의 복잡한 야경을 바라보던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화면을 확인하니 태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김서방.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저 태호예요. 지금 혹시 퇴근 중인가요? 바빠요? 아니, 이제 막 회사 주차장 나왔어. 무슨 일 있어? 전화로만 말하기엔 좀 무거운 얘기라.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회사 근처 카페로 내가 지금 갈게요. 태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가라앉아 있어서 도윤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30분 후 두 사람은 카페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죠. 태호는 차마 눈을 맞추지 못하고 커피잔만 매만지다가 어렵게 입을 뗐어요. 형님, 저 수연이 조리원비 얘기 들었죠? 1,300만 원 나왔다는 거요. 들었지. 그건 왜? 도윤의 대답에 태호가 고개를 번쩍 들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이가 그러는데 장모님이 그 돈을 전부 다 본인 돈으로 내주셨다고 했거든요. 순간 도윤의 미간이 좁아졌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장모님? 실은 그 돈, 내 아내 은정이 카드로 결제된 거야. 엄마가 돈이 어딨어. 그게 정말이에요? 태호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어머님이 은정이한테 급할 때 쓰라고 받아간 카드로 은정이 동의도 없이 긁으신 거야. 근데 수연이는 그걸 어머님이 낸 거라고 했다고? 세상에, 수연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장모님이 평생 모은 쌈짓돈으로 딸 위해서 낸 거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만큼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태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사실에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수연이 올케의 희생을 이용해 시댁에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래서 사돈 어른들은 뭐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이 형편이 안 되는데도 억지로 200만 원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수연이는 고작 200이냐고 최소한 500은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안 그러면 손주 얼굴도 안 보여주겠다고요. 도윤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어요. 자신의 아내가 피땀 흘려 번 돈 1,300만 원은 여동생의 생색을 위한 도구가 되었고 그 거짓말 때문에 사돈댁까지 풍비박산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네. 수연이가 그런 짓을 벌였다니. 내가 더 면목이 없네. 아니에요, 형님. 저도 확인도 안 하고 덥석 믿어버린 제 잘못이죠. 집에 들어가시면 정말 죄송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도윤은 카페를 나와 차에 올라타자마자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여보, 나야. 지금 바로 카드 결제 내역 좀 문자로 보내줘. 조리원비 결제된 거랑 그날 아침에 온 알림 전부 다. 왜 갑자기 그래요? 무슨 일 생겼어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한 장도 빠짐없이 다 보내줘. 잠시 후 핸드폰 진동과 함께 도착한 내역은 잔인할 만큼 선명했어요. 수연이 조산기로 병원에 실려간 직후부터 퇴원하는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 없이 남의 돈을 제 돈인 양 휘두른 거였죠.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은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관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여보, 왜 그렇게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은정아, 우리 소파에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나 오늘 김서방 만났어. 도윤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태호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은정에게 전했어요. 수연의 거짓말과 사돈댁의 혼란, 그리고 시어머니의 뻔뻔한 생색까지요. 이야기를 듣던 은정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은정아, 너는 이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보증금이 출산 당일 아침에 빠져나갔는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그날 고모에 낳느라 사경을 헤맸는데 거기다 대고 어머님이 내 카드 긁었다고 고자질을 해요? 당신 성격에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를 텐데 그럼 고모 조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 집안 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도 동생한테 쓴 거니까 좋게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은정은 오열하며 그동안 혼자 삼켰던 응어리를 쏟아냈어요. 나는 그냥 이번만 참으면 될 줄 알았어. 출산이라는 큰일 앞이니까 내가 좀 손해봐도 넘어가면 평화로울 줄 알았다고. 근데 수연이는 그걸 이용해서 사돈댁에 돈을 요구했다니? 어떻게 사람이 그래? 도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혼자서 1,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무게를 견디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은 가족이니까라는 비겁한 말 뒤에 숨어 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내 동생이랑 내 엄마 편만 들었네. 나 정말 자격 없는 남편이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어머님은 아직도 그 돈이 당신 돈인 줄 알고 시누이는 공주 대접받으며 쉬고 있는데 은정의 울음 섞인 외침에 도윤은 주먹을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이제 안 참아. 내가 방관했던 시간만큼 확실하게 되돌려 놓을게. 수연이가 거짓말한 거, 엄마가 당신 카드 멋대로 쓴 거, 전부 다 까발리고 제대로 사과받게 할 거야. 어머님이 인정하실까요? 오히려 제가 고자질했다고 화만 내실걸요. 걱정 마. 이번엔 내가 당신 편에 서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만날 거야.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옆에서 지쳐 잠든 은정의 눈가에 남은 눈물 자국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러 왔는지 뼈저리게 반성했죠. 지금까지 효도라는 이름으로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도윤은 출근하자마자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죠. 엄마, 나야. 오늘 저녁에 수연이네 조리원 말고 우리 집으로 좀 오세요. 저녁에? 왜 갑자기? 나 오늘 수연이 보러 가기로 했는데. 수연이 보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리원비 정산된 거랑 수연이가 사돈댁에 벌인 짓들 다 알게 됐으니까 오셔서 설명 좀 하셔야겠어요. 도윤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말수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조리원비야 다 가족끼리. 가족 같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오늘 저녁이에요. 안 오시면 제가 직접 조리원으로 찾아가서 수연이 보는 앞에서 다 터뜨릴 줄 아세요. 도윤은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방관자였던 아들의 눈빛은 이제 차가운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며느리의 인내가 끝나고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연 말수는 끝까지 딸을 위한 거짓된 모성의 뒤에 숨을 수 있을까요? 저녁 6시 도윤의 집 거실에는 평소와 다른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잠시 후 초인종 소리와 함께 말순과 도윤의 아버지가 들어섰죠. 말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 퇴근하고 쉬어야 할 사람이 왜 이 시간부터 오라가라 하니? 나도 지금 수연이 조리원에 전복죽이라도 사다 주려고 바쁜 사람이다. 전복죽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다들 앉으세요. 은정은 부엌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거실의 상황을 지켜보았죠. 도윤은 탁자 위에 은정의 카드 내역서와 태호에게 받은 메시지들을 가지런히 올려두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은정이 카드 내역이에요. 수연이 조리원 입원하던 날 아침 8시 반에 350만 원, 그리고 저번 주에 950만 원. 총 1,300만 원이 은정이 개인 카드에서 나갔어요. 그래, 내가 긁었다. 그게 뭐 어때서?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마침 내 지갑에 카드가 없길래 며느리 거 좀 썼다. 가족끼리 그게 그렇게 큰일이니? 말수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응수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고 다음 서류를 내밀었죠. 그럼 이건요? 수연이가 김서방한테 엄마가 그 돈 다 냈다고 거짓말했다면서요? 그래서 김서방네 부모님한테 500만 원 안 가져오면 손주 안 보여준다고 했다는데 이것도 엄마가 시킨 거예요? 순간 말순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도윤의 아버지도 미간을 찌푸리며 말순을 쳐다보았죠. 아니, 그건 수연이가 시댁에서 기 좀 펴고 살라고 내가 살짝 귀띔만 해준 거지. 사돈댁에서도 손주 봤으면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어떻게 남의 돈으로 그런 파렴치한 짓을 벌이세요? 은정이가 7년 전 이인실에서 눈치 보며 조리할 때 사치라고 소리 지르던 분이 어떻게 며느리 돈 뺏어서 딸한테 VIPC를 해줘요? 그것도 모자라 거짓말로 사돈댁 돈까지 갈취하려 들다니요. 도윤의 고함에 말수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도윤은 지체 없이 말순의 가방에서 은정의 카드가 든 지갑을 낚아채 카드를 회수했어요. 이 카드, 지금 이 순간부터 회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도 오늘부로 끊겠습니다. 뭐, 아들아, 고작 돈 몇천만 원에 엄마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돈 몇천이 아니라 엄마랑 수연이가 부순 신뢰 때문이에요. 앞으로 수연이 출산 비용과 조리원비, 단일원도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된 1,300만 원은 그동안 들인 생활비 성급금으로 치고 여기서 끝낼게요. 수연이한테도 똑똑히 전하세요. 자기가 낳은 자식 비용은 자기가 책임지라고요. 그때 소식을 들었는지 조리원에 있어야 할 수연이 잔뜩 독이 오른 얼굴로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나 지금 몸조리 중인 산모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좀 썩기로 써니 그걸 가지고 카드를 뺏고 생활비를 끊어? 수연이 너 입 조심해. 네가 김서방한테 거짓말해서 사돈 어른들한테 한 짓 다 들었으니까. 내 허영심 채우려고
옳게 등골 빼먹는 짓, 이제 더는 안 통해. 당장 사돈 어른들께 사죄하고 받은 돈 돌려드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사돈 어른들 찾아가서 네가 벌인 사기극 다 말씀드릴 거니까. 언니가 오빠한테 고자질한 거죠? 언니만 입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가족끼리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부엌에 있던 은정이 천천히 걸어 나와 수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어요. 고모, 저한테는 사치라던 그 조리원을 제 돈으로 누리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조리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기만한 당신들이 징그러운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관계에 배려는 없어요. 도윤은 수연과 말순을 현관 쪽으로 밀어내며 마지막 선을 그었어요. 이제 조리원비든 생활비든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 마세요. 우리 집 경제 구조에서 엄마랑 수연이는 완전히 제외입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핑계로 내 아내 희생시키는 꼴 죽어도 안 봐요. 당장 나가세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평생을 효자라는 굴레에 갇혀 방관자로 살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가족인 아내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 동생에게 거대한 벽을 세운 순간이었죠. 비록 1,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상처는 남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자신의 삶이 타인에 의해 난도질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도윤이 선을 그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당장 끊겨버린 생활비와 회수된 카드가 아쉬워 전전긍긍했죠. 결국 말수는 아들 몰래 은정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은정이 전화를 받지 않자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쏟아붓더니 급기야 은정의 퇴근길 길목을 지키고 서 있었죠. 며느리, 야 서은정, 너 어쩜 사람이 그렇게 독하니? 시어머니 전화를 싹 무시하고 말이야. 퇴근길 지하철역 입구에서 갑자기 나타난 말순을 보고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여기까진 왜 오셨어요? 아들한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도윤이 걔가 지금 내 전화를 받니? 눈이 뒤집혀서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며느리, 네가 중간에서 말을 잘해야지. 일단 그 카드부터 다시 내놔라. 당장 수연이 조리원 퇴실하고 집으로 오는데 이것저것 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말수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듯 손까지 내밀며 카드를 요구했어요. 은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순을 쳐다보며 말했죠. 카드 없어요. 도윤 씨가 가져갔고 설령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머님 드릴 일 없어요. 그동안 충분히 쓰셨잖아요. 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그 돈 4배 채우려고 썼니? 다 손주 녀석이랑 수연이 위해서 쓴 거지.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는 내가 수연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눈이 잠깐 멀었나 보다. 됐니? 사과했으니까 이제 카드 줘. 말순의 사과에는 진심이라곤 단 1g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오직 돈줄이 끊긴 것에 대한 조급함 뿐이었죠. 은정은 가방끈을 꽉 쥐며 마지막으로 입을 뗐어요. 어머님, 제가 7년 전 2인실에서 울면서 미역국 마실 때 어머님이 그러셨죠? 조리원은 사치라고 그 돈이면 애분유가 몇 통인데 낭비하냐고요. 그때 저는 어머님이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운해도 참았고요. 그건 옛날 일이지. 왜 자꾸 캐캐 묵은 일을 꺼내고 그래? 옛날 일이 아니라 어머님의 기준인 거죠. 며느리는 사치고 딸은 VIP여야 한다는 그 이중잣대요. 저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 목소리 듣는 것도 얼굴 뵙는 것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뭐?
진절머리.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너 이거 폐륜이야. 내가 도윤이한테 다 말할 거야. 말순이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은정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차분하게 말순의 손을 뿌리쳤죠. 말씀하세요. 도윤 씨도 이미 어머님에 대한 마음 다 정리했으니까요. 그리고 수연이한테 전하세요. 사돈 어른들께 거짓말로 뜯어낸 200만 원 오늘 내로 안 돌려드리면 오빠가 직접 사돈 댁에 조리원 결제 영수증 들고 찾아간다고요.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어. 가족이요? 제 돈 1,300만 원을 동의도 없이 긁고 딸이랑 짜고 거짓말까지 하시는 분들이 가족을 입에 담으세요? 저는 오늘부로 어머님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웠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은정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뒤돌아 걸어갔어요. 뒤에서 말순이야. 서은정, 너 거기 안 서. 라며 악을 썼지만 은정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집에 도착한 은정은 가장 먼저 말순과 수연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어요. 그리고 도윤과 마주 앉아 식탁 조명 아래에서 가계부를 펼쳤죠. 여보, 나 오늘 어머님 만났어. 카드 달라고 하시길래 확실하게 끝내고 왔어. 고생했어, 여보. 나도 오늘 회사로 수연이한테 전화 왔었는데 그냥 차단해버렸어. 이제 우리 인생에서 그 사람들 지분은 없어. 우리가 번 돈,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미래를 위해서만 쓰자. 도윤은 은정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앞으로의 경제적 기준과 가족 간의 선을 명확히 재정립했죠. 누구의 희생도 당연하지 않은 집,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견고한 집을 만들기로 약속했어요. 시끄러웠던 조리원 소동은 이렇게 막을 내렸죠. 수연은 결국 시댁에 돈을 돌려주고 고개를 숙여야 했고, 말순은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뒤늦은 후회를 삼켜야 했어요. 반면 은정은 소중한 돈 1,300만 원보다 더 값진 자유와 남편의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은정 부부의 선택을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